제 짧은 얘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2명이 친했던 2명인가? 쌍둥이인가? 아무튼 2명이 동반 자살을 했대요. 그반 담임 선생님이 그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더니 너무 소름 끼친다면서 버렸대요, 그 사진을. 왜냐면 그 사진에서 그 자살한 2명만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대요. 이번에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태원에서 어떤 여자분이 술 취해가지고 놀고 있다가 어떤 흑인이 갑자기 그 여자를 납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봐도 강간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납치를 당하면서 흑인한테 나는 에이즈다. 에이즈에 걸렸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했던 말이 진짜 소름 끼쳤어. 미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도 자기도 에이즈 걸렸다는 거야. 대박이죠. 제가 지금 집 살기 전에 살던 집이 복도형 아파트였어요. 네. 제가 복도형 아파트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방에서 창문을 열면 복도잖아요. 네.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창문 열고 있는데 막 시선 느껴져서 보면 누가 보다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오, 진짜로? 그러니까 여름에는 옷도 조금 짧게 입고 잠깐 청소하거나 더워서 열어놓으면 누가 꼭 쳐다보더라고, 거기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복도형 창문이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열어놓고 되게 섬뜩한 게 그 비상구 초록등 알죠? 네. 그게 또 비쳐요, 방 안에. 무서워. 왜냐면 방에 또 밤 되면 복도도 불을 다 꺼놓으니까 그것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작거든요. 네. 근데 동생 혼자 여기 뒤가 쇠창살 창문이라 쳐봐요. 그러면 네. 벽에 기대서 이렇게 머리 위에 그 등지고 쇠창살 창문에 등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쓱 들이오더라고요. 핸드폰에 새벽에. 비친 거야? 그러니까 딱 느껴지잖아요. 비상등 등대 있고 약간 밝으니까 누가 오면 어두워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자고 있고 가족 다 자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용기를 내서 봤대요. 네. 봤는데 사람인데 네. 여름인데 온갖 한겨울 옷으로 도배한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근데 또 한겨울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자는 저를 냅두고 엄마 아빠 방으로 기어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동생이 옆으로 옮겨가니까 똑같이 현관으로 가가지고 우는 것 같아요. 그때 야, 너 깨워서 말 안 했어?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다 이러고 하더라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달을 당하는 애였는데 이제 그 애가 수련회를 간 거야. 방에 있는 침대들이 1층 있는 침대 그게 아니고 2층 침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 따인 애랑 같은 방을 배정받은 친구가 자기는 2층에서 자고 그 전 따인 애는 1층에서 자고 막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때도 이 애를 사람들이 막 수련회 가는데도 엄청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울더래요. 수련회 이제 3일 정도 가는데 첫날 이튿날 계속 울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달래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냥 얘는 전 따고 얘랑 어울리면 나도 따돌림 당한다. 이런 느낌의 분위기인 거야.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 밤이 됐어요. 촛불도 켜고 부모님한테 편지도 쓰고 막 평범하게 이제 지내고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근데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옆에 거슬리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 전 따인 애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냥 너 옆으로 가 이렇게 밀인 거지. 근데 그 애가 한 바퀴 삥그러 돌더니 다시 이렇게 또 쳐다보더래. 밀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자기가 2층 침대였던 거잖아요. 목을 매단 얘가 계속 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죽은 거야. 와. 근데 한 번 칠 때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섭죠. 불 켜고 이제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 2층 침대에서 자고 있고 걔는 여기 천장에 형광등에 목 매달아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지. 마시와 쌤. 두 번째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렸다 확 빠지는 그런 데 되게 많대요. 영화관에서 어떤 사람이 영화가 끝나고 그 엔딩 크레딧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나가는 것 같더래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변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뒤에 자기 앞에 있고 자기 뒤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이렇게 본 거예요. 약간 다 나가는데 혼자 앉아있으니까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냥 한 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거 한 번 보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봤는데 또 한 칸이 가까워진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이제 이 사람 표정이 안 보이고 그냥
인형만 보이잖아요. 그림자만. 근데 점점 가까워져서 봤는데 그 사람 표정이 엔딩 크레딧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싫어요? 네, 싫어요. 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 하나 알고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데서 본 건데 어떤 남자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맨 앞좌석에 이렇게 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여자는 긴 머리의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어폰 끼고서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여자가 그 다음 칸에 이렇게 긴 머리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뭐야 이 여자 뭐야 자리 바꿨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눈을 이제 감고 이렇게 갔다가 떴는데 다시 또 한 칸 더 앞으로 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남자가 쫄아가지고 뭐야 이 여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경 안 써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이야. 다시 떴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앞에 칸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긴 머리가 뒷모습이 아니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뭐야 이러자마자 이러고 있는 거야. 비슷하네요. 한 칸씩 가까워지는 거. 근데 이게 그거였어요. 일본에 있는 기묘한 이야기. 아, 맞아. 본 적 있어요. 어떤 영상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이거랑 그 영화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하나 짧은 거 더 생각났어. 네. 그 자꾸 그 알바생들끼리는 왜 사람이 없는데 가서 사람 확인해봐 이런 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비었는데 사람이 있다는 무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 확인했는데 없다니까요. 또 잘 보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영화 공짜로 보려고 의자 밑에서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진짜 무서웠어.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영화관 썰을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네요. 전 진짜 무서운 괴담이 하나 생각났는데 영화관 얘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영화관에 가가지고 가운데 정도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각을 한 거여서 불이 다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뭐 사람들의 얼굴 이렇게 보면서 다닐 순 없잖아요. 빨리 들어가.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이제 영화를 다 봤는데 그 영화가 유독 그렇게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엔딩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자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뭐지 이거 뭐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는 건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거. 이게 아니야. 이거야. 맞아. 이거 귀신은 행동 반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야. 너무 소름 끼쳐. 그것도 있어요.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영화관에서 어떤 계단에서만 자꾸 사람들이 넘어진대요. 근데 하도 넘어져서 거기에 계단 주의라고 붙여놨대요. 네. 근데 뭐 걸림돌 하나도 없고 뭐야? 그 자리만 계속 그 자리만 계속. 영화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귀신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로 손을 이렇게 막 잡는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외삼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어느 학생의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외삼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삼촌이 상당히 아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외숙모가 그 삼촌의 수발을 들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외숙모가 상당히 침울한 표정으로 그 학생네 집에 놀러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 학생은 궁금해서 외숙모한테 여쭤봤죠. 외숙모, 왜 이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계세요? 삼촌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하시는 말씀이 좀 안 좋은 꿈을 꿨어. 궁금한 학생은 외숙모한테 여쭤봤죠. 대체 무슨 꿈인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외삼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 꿈속에서 열심히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거야. 외숙모, 그러면 상당히 좋은 꿈 아니에요? 다시 외삼촌이 건강해지셔서 교단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외숙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거기 모아놓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가신 분이었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기 염소 이야기입니다. 네.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사가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가시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기 멀리 신호등에 염소 가면을 쓴 어린아이가 있고 그 옆에 좀 괴상하게 생긴 기괴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소 가면을 쓴 아이의 손을 그 기괴한 여자가 이렇게 잡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하고 있는 저에게 손을 흔들듯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뭐야 저 여자 왜 저러고 있어? 기분 나빠. 빨리 아들 만나러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점점 그들의 곁을 지날수록 손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기괴하게. 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착한 학교.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제 아이가 지금 학교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안 왔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 아들 어머님께서 데려가셨는데요?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건 그 아버님은 아내가 없었어요. 그럼 내 아이를 누가 데려간 거야? 그지? 근데 그 선생님께서 맞다 아버님 그 어머님께서 이 쪽지를 아버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즉시 그 쪽지를 뺏었죠. 그래서 봤는데 그 쪽지에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괴담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밤 12시쯤에 미용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려고 했던 미용사가 있었어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손님이 온다고? 봤죠? 근데 어떤 머리가 긴 창백한 손님이 오셔서 저기 머리를 좀 자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기 전에 택시비나 좀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 손님을 받게 되었어요. 뭐 머리만 자른다고 했으니까 그 손님한테 여쭤봤죠. 손님, 머리를 얼마나 자르실 건가요? 아무렇게나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미용사한테 아무렇게나 잘라달라고? 이것만큼 어려운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만 잘라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무렇게나 잘라주세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이 정도 잘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님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더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자르신 거예요. 잘랐는데 그 손님이 또 눈을 이렇게 치켜뜨면서 이거밖에 못 자르냐고요. 더 잘라달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더 화가 난 얼굴을 한 그 손님이 그 미용사의 가위를 잡아뜯더니 이거밖에 못 자르냐고 하고 자기 목을 확 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목이 떨어져서 굴러가면서 눈을 치켜뜨고 하는 말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고속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고향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승객한테 다가가더니 저기 아가씨 올해 24살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이를.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더니 할머니는 올해 84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더니 할아버지는 올해 93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다들 승객들이 되게 뭔가 충격을 먹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아저씨는 올해 나이 43 맞죠? 이러는 거예요.
내 나이를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신기해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제 나이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나이를 알아맞추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곧 죽을 사람의 나이들이 보여요. 그렇게 그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 소름. 5번째 이야기. 5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빨간 당구공. 옛날에 어떤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정말 안 했던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빨리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나. 근데 갑자기 아들이 오늘 오더니 아버지 저 빨간 당구공 5개만 구해다 주세요. 이랬대요. 그냥 이유는 안 묻고 그냥 갖다 줬대요. 빨간 당구공 5개를 들고 방에 들어간 뒤부터 공부를 하느라 밖에 안 나오더래요,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했는데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얘가. 오. 아, 너무 잘 됐다 이러고 딱 됐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떡하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또 오더니 얘가 아버지 저 빨간 당구공 9개만 구해다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번엔 9개 그래서 구해다 줬대요. 근데 얘가 또 명문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오. 그러던 어느 날 얘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갔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제 죽을 고비, 응급 상황인 거예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물어보자 해서 그 빨간 당구공에 대해서 궁금했나 봐요. 아들아 근데 빨간 당구공은 왜 가져다 달라고 한 거니 맨날? 얘가 귓속말로 아버지한테 뭐라 말했어요. 그리고 얘가 죽었어. 일단 그리고 이제 막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아버지가 막 미친 듯이 깔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 즐거운 일 있으신가 봐요? 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혼자 또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저도 같이 좀 웃읍시다. 무슨 얘긴데요? 하니까 이건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혼자 또 웃어서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요금 안 받을게요. 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이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당구공 얘기를. 제 아들이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정말 웃기죠? 하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둘이 미친 듯이 웃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웃다 보니까 이 택시기사가 핸들을 잘못 틀어서 남도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깔깔 웃음의 이유를 아는 2사람이 죽어서 그 이유를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귀농이 하고 싶어서 어떤 지역에 부지를 하나 샀대요. 근데 그 땅에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막 자고 막 지내면서 밭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고 앞에 산이 있는데 처음 귀농을 했을 때는 너무 피곤하고 준비할 것도 많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맨날 밤마다 골아 떨어져서 몰랐는데 며칠 뒤에 아내분이 너무 무섭고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여기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밖에서 까까까까 소리가 나는데요. 난 못 들었는데? 이랬대요. 그래서 아내분이 아니다 내일 꼭 같이 들어보자 해가지고 안 자고 버틴 거예요. 근데 딱 진짜 밤이 되니까 까까까까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이 남자분이 야구방망이 하나랑 후레쉬를 들고 나갔대요.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후레쉬에 비치니까 어떤 여자가 막 까까까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게 맞았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무뎌지고 이러니까 그냥 뭐 밤에 혼자 가서도 거기서 주무시고 이런대요. 가끔씩 내다보는데 볼 때마다 그 여자가 까까까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입 짝짝 찢어진 채로. 근데 그게 게으름 못 건너온대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댓글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게 개울이 마르면 건너서 오지 않을까? 스위스로 유학을 간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유학을 간 김에 좀 놀아보자 생각을 하고 이름 모를 강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강을 보니까 이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강물이 꽤나 불어있더라고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나 생각하면서 경고판이 어디 있겠지, 여기 위험하다는. 아니나 다를까 안내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써져 있는 영어를 해석해봤더니 강물에서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구출해내면 5,000불을 줍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마침 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야 그럼 작전을 좀 짜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명은 야 그러면 네가 빠져 들어가서 허우적거려. 그걸 내가 보다가 구출을 할게. 그 다음에 너랑 반띵하면 되잖아. 2,500불씩. 그렇게 서로 얘기를 맞추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강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신용을 막 하고 있었어요. 막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 친구가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안 구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이게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막 숨이 차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어 나와서 그 친구한테 가서 따졌어요. 야, 나 지금 죽을 뻔했거든? 장난 아니야? 야, 니 나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졌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되게 섬뜩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야, 저 안내판에 저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있지? 그거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 그 밑에 써져 있는 문구가 죽은 사람을 구하면 만불. 와, 죽길 기다렸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 읽었지? 알았으면 다시 돌아가. 어떤 학생이 야자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갔어요. 딱 집에 갔는데 아빠 신발은 없고 엄마 신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늦었는데 안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안방에서 모르겠다, 전화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 하고 거실에서 서서 전화를 하는데 아빠 어디야? 이랬더니 아빠 술 마시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옆에 있는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누구랑 있는데? 하니까 아빠가 너는 너네 엄마 목소리도 까먹었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랑 술 마시고 있다고 이따 들어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어컨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에어컨 중간에 보면은 전원 키는데 약간 그 거울처럼 된 부분 알아요? 거기로 딱 봤는데 뒤에 안방이 비쳐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이렇게 우뚝 서서 이렇게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놀란 티를 내면 걔가 확 쫓아올 것 같아서 새금새금 이렇게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신발은 그냥 있었던 흔적이 하나도 없고, 네, 아직까지도 그때 상황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어떤 고시텔에 학생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근처가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웬만큼 선후배 사이고 다 아는 관계였어요. 그날도 그 학생이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왔나 하고 그냥 의심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새끼가 벨티 하나? 벨이 없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다시 잠그고 다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똑똑똑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이번에는 누가 왔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근데 저 복도 끝쪽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이 고시텔의 총무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총무가 장난치나? 라는 의심을 품게 됐어요.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귀찮게 보여. 진짜 열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다시 봤는데 역시나 빗자루질하고 있는 총무만 있는 거고 아무도 없고 대체 누가 똑똑똑거려. 화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다시 릴렉스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할 걸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의심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이 소리가 나고 나서 열면 늦는다. 소리가 나는 중에 문을 열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곧 나겠지 하고 문 근처에 이제 쭈그려 있었어요. 그 쭈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똑똑똑을 3번 정도 하니까 2번 차에 열어버리자. 똑똑빵 하고 연 거야. 똑똑빵.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문 앞에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총무가 나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잡았다. 바로 화를 내긴 좀 그렇잖아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일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무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잘 지내세요?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은데 밖에 좀 놀러 나가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래, 내 얼굴을 봤으니 나랑 인사도 했으니 이런 장난 이제 더 이상 안 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총무님, 일하시던 거 마저 하세요. 이따 저도 나가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닫고 다시 현관문에 이렇게 웅크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또 하나 안 하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소리가 나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똑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문을 확 열었는데 총무가 또 이제 쏠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싸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제 문을 두드리면서 장난을 치세요? 저한테 무슨 악감정 있으세요?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 총무가 하는 말 무슨 소리예요? 똑똑똑 소리는 안에서 나던데. 이 이야기는 강원도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곧 제대를 앞둔 병장이 여유롭게 신병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병장이 자다가 급동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동! 이러면서 근처에 있는 일병을 야! 내가 지금 급동이 마려우니까 솔직히 무섭지 않아, 그치? 똥까니? 똥까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똥간에 들어가서 딱 똥을 싸는데 계속 일병이 밖에 있어주는데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일병한테 여기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나나나나나나 제대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막시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계속 그 병장은 똥을 열심히 파이팅하게 싸고 있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저렇게 부르다가 소리가 조용해지는 거야. 저런 소리도 없는 거야. 그냥 조용해지는 거야.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그 사실이. 일병 셀리 왜 조용해집니까? 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도 아니 무슨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말이 풀어지는 거야. 야 너 말 안 해야 나 진짜 리얼이다. 말해라 셀리 말하라고. 야 너 어딨어? 밖에 있어? 어딨냐고. 근데 갑자기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야? 저는 무슨 소리야? 셀리 거기 앞에 있냐고. 나 지금 너 때문에 똥도 못 싸고. 야 너 나가면 뒤진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똥을 닦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열받은 거. 아 이 새끼 바로 튀었구나 생각해서 막사로 빨리 갔어요. 갔는데 아니 셀리가 저쪽 끝에서 웅크려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면서 아 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왔습니다. 막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거야. 열받아서 야 그건 됐고 너 언제 도망왔어? 아니 내가 계속 어딨냐고 물으니까 왜 자꾸 우편이래. 이렇게 병장이 계속 따져 물었어요. 근데 저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강원도 신병이 갑자기 부스스하게 일어나더니 병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는 거. 아 너는 왜 일어나서 난리야. 나 지금 다 닦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니 똥을 싸는데 얘가 이렇게 나 버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이후에 무슨 말 들으셨다고요? 얘는 왜 이렇게 진지를 빨어? 아 그러니까 자꾸 얘가 갔는데 그 이후에 자꾸 우켠 이랬다니까. 내가 어딨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이랬더니 그 신병이 하는 말이 병장님 우켠이란 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무슨 소리야. 얘가 그랬다니까. 밖에서 분명히 장난치는 거야 지금. 병장님 우켠이라는 말은 강원도 사투리로 위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딨냐 하니까 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에 어렸을 때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찍은 사진을 걸어놨대요. 사진은 그냥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찍어주신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방에 이렇게 딱 누워서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자신의 모습이 피아노를 치면서 움직이더래요. 내가 뭘 본 거지? 잘못 본 건가? 하고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되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피아노 겁나 빨리 치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알아보니까 그 집에 여러분들 혹시 포스터나 사진 걸려 있으신가요? 귀신이 그 사진이나 그림에 사람 눈을 통해서 영혼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왠지 자다가 왠지 시선 느껴지고 이러면은 그 방 안에 붙어있는 사진이나 포스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결벽증에 대한 실화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벽증이 상당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자기 물건이 책상 위에 있잖아요. 그 물건 하나하나의 모든 각도를 다 맞춰놓는 거야. 그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아는 거야. 이게 한 몇 도 정도 흐트러져 있네? 약간 강박증도 살짝 심한 결벽증인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집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물건 위치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아, 대체 뭐지? 이게 우리 집에 쥐라도 사나? 왜 자꾸 조금씩 이 물건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몰래카메라를 이것 때문에 설치하기에는 돈이 아까우니까 회사를 가는 척하고 한번 장롱 안에 숨어 있어 봐야겠다. 왜냐면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만 위치가 자꾸 바뀌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회사에 나간 척하면서 대문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장롱 속에 숨어 있었죠. 아니, 1시간 지나도 쥐는커녕 벌레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야. 다리에 쥐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이제 그냥 나갈까라고 하는 순간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서 순간 이렇게 쫄아갖고 이렇게 계속 장롱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들어오는 사람 발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더니 우리 집 현관문의 비번을 아주 자연스럽게 누르는 거야. 문이 열린 소리.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아씨 못 나가겠다, 무섭다, 어떡하지, 도둑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긴 생머리의 여자가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아주 흐느적거리면서 아씨 괴기하게 생겼는데 저 여자 뭐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긴 머리가 살짝 움직일수록 눈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알이 허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흰자 완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미친년이 왜 들어와가지고 돌아버리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격렬하게 춤을 추더니 이 머리가 이렇게 막 흩날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시계 추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안에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아 뭐야. 근데 더 격렬해질수록 그 머리카락이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미세하게 각도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그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거야. 그 남자는 여기에서 자기 결벽증이 더 심하다고 느꼈던 게 이 여자가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 물건들의 그 위치가 변한다는 게 더 소름 끼쳤던 거야. 저 각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신 차려 뭐야 이런데 그 순간에 숨어 있었는데 다리가 아프잖아요. 살짝 폈는데 문이 톡 하고 열린 거야. 장롱 숨어있던 그 문이. 망했다 해가지고 딱 근데 그 허공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알이 다 그 남자 쪽에 슥 내려오는 거예요. 위를 보고 있었잖아요. 내려오더니 서로 눈이 맞춰버린 거야. 그 남자랑. 그래서 그 남자가 일시정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자가 놀래거나 뭐 사악한 표정을 짓거나 그런 미동도 전혀 없이 마저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본인 침대에 있는 이불이 가지런하게 펴져 있었으면 그 이불을 손으로 한 꼬집 딱 꼬집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비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흠집을 내놓더니 이러면서 뭐 웃으면서 다시 밖으로 막 나가서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 남자는 알았어요. 이 여자가 내 강박적인 결벽증을 알고 있구나. 왜냐면 가지런하게 있는 이불을 다 흐트러치는 것보다도 그 한 꼬집을 흐트려 놨다는 게 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남자는 미친 듯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고 그 결벽증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던 거지.